안녕하세요. 모티북입니다. 오늘은 팬데믹 시대의 평생 건강법 준비했어요. 먼저 저자 소개부터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디펙 초프라. 초프라 재단 설립자이자 초프라 웰빙센터 공동 창립자이다. 의학 박사로 미국 내과 학회 회원이며 통합의학과 인생 전환 분야의 개척자로 유명하다. 다수의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를 비롯해 85권 이상의 저서를 냈으며 그의 책들은 43개 언어로 번역 출판되었다. 그중 사람은 왜 늙는가, 성공을 부르는 7가지 영적 법칙은 20세기의 베스트셀러 리스트에 올랐다. 노스웨스턴 대학 켈로그 경영대학의 겸임교수, 컬럼비아 대학 컬럼비아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캘리포니아 대학 가정예방의학과 임상 부교수이며 월트 디즈니 이미지니어링의 건강과학 담당 연구원이자 캘럽의 선임 과학자로도 활동하고 있다. 시사주간지 타임은 1999년 그를 대체의학의 시인 예언자로 평가하며 금세기 영웅 아이콘 100인 중 한 사람으로 선정했다. 허핑턴 포스트 미디어 그룹 산하 글로벌 뉴스 매체인 월드포스트의 인터넷 조사에서 그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 중 40위를, 의학 분야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 루돌프 탄지, 하버드 대학 신경의학과 석좌 교수이며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유전학 노화연구소 소장으로 신경 관련 질병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찾는 연구 분야의 선구자다. 알츠하이머병 유전체 프로젝트를 이끌면서 조기 발병 가계성 알츠하이머병에 관여하는 유전자 세계 전부를 최초로 공동 발견했다. 현재 그 발견을 기반으로 알츠하이머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는 중이다. 그는 2015년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세계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올랐고 가장 영향력 큰 하버드 동문 100인 중 한 사람으로 꼽혔다.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선구적인 연구 공로로 스미스소니언 미국 창의성상을 받았다. 디펙 초프라와 공동으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슈퍼브레인과 슈퍼유전자를 집필했으며 공영 TV 프로그램 슈퍼브레인의 진행자이기도 하다. 추천사 치유의 자아가 가져다줄 건강과 행복. 1992년 5월 보스턴에서 디펙 초프라로부터 마음 챙김 명상을 배운 뒤 내가 살고 있던 위스콘신주 메디슨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아니었다. 어느 순간 비행기가 돌풍을 만나 심하게 흔들렸다. 탑승객들이 소리를 지르며 두려움에 떨자 승무원들이 그들을 진정시키려고 부산하게 움직였다. 나는 곧바로 초프라에게서 배운 마음 챙김 명상을 시작했다. 외부 분위기는 매우 소란스러웠지만 내 마음은 이내 고요해지며 어떤 동요도 일어나지 않았다. 나는 지금도 그때 경험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당시 내 마음속에서는 설사 이 비행기가 잘못되어 추락하는 일이 지더라도 나는 조금도 손상을 입지 않는다 라는 믿음이 일어났다. 나는 마음 챙김 명상에 놀라운 위력을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나는 올해로 의사가 된 지 43년째다. 우여곡절 많던 지난 삶을 돌이켜보니 디펙 초프라에게서 배운 새로운 의학이 우리 환자들을 치유하고 나 자신의 심신의 건강을 보살피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를 만난 것은 내 일생의 큰 행운이었다. 마르틴 루터가 제가 씻어져 위롭게 되었다는 신념을 선택했을 때 모든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듯이 우리 역시 지금 어떤 건강 상태에 놓여있든 치유의 자아가 이미 힐링을 이루었다는 신념을 선택하면 병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건강과 웰리스를 누리게 될 줄로 믿는다. 이 귀한 책을 통해 힐링의 비밀을 깨닫고 온전하게 이루어져 있는 치유의 자아를 일깨워 세상의 건강과 행복을 누리길 바란다. 나의 동료 의사들도 이 책을 꼭 읽어보길 권한다. 이 책을 통해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보살피는 것은 물론 환자들을 치료하는 지혜와
의술도 얻게 되리라 믿는다. 들어가는 말. 치유의 미스터리. 자아라고 하면 심리적인 측면이 강조된다. 몸과 관련 없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독립체를 가르친다. 난소낭이 생겼거나 고혈압이라면 대다수는 그것이 자아와 상관없이 우리 몸에 물리적으로 뿌리를 둔 문제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지금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상당한 세월이 지난 뒤 자신의 몸이 어떻게 될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상상해보자. 낯선 두 사람이 찾아와 현관문 초인종을 누른다. 한 사람은 남성, 다른 사람은 여성이다. 집주인이 현관문을 열자 두 사람 모두 그에게 놀라운 제안을 한다. 찾아온 남성이 먼저 이렇게 말한다. 나는 의사로서 노화에 대한 첨단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 일생의 목표가 노화를 일으키는 유전자를 변화시키는 약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아주 유명한 약을 발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약을 시험할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는 작고 푸른 알약이 담긴 병을 들어 보이며 말을 이어간다. 시험은 오늘 시작됩니다. 당신이 자원하면 좋겠습니다. 하루 2차례씩 6개월 동안 약을 먹어야 하는데 자원자의 절반은 실제 약을 먹고 나머지 절반은 플라세보를 먹게 됩니다. 블라인드 테스트이기 때문에 자신은 진짜 약을 먹는지 플라세보를 먹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져올 효과만 생각하십시오. 노화를 역전시킨다는 건 말입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유전자 자물쇠를 열 수 있는데도 노화를 불가피한 현상으로 그냥 받아들여야 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그의 열정이 상당히 인상적이다. 그러나 두 번째 낯선 사람인 여성은 그 말을 들으며 희미한 미소를 머금는다. 그래서 집주인은 그에게 두 사람 모두 같은 테스트를 위해 왔는지 묻는다. 그러자 여성이 이렇게 대답한다. 아닙니다. 나는 약 없이 나이를 되돌릴 방법을 보여주려고 왔습니다. 플라세보든 진짜 약이든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당신은 5일 안에 젊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그 외에 다른 이로운 변화도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의 시험 기간은 짧지만 대신 아주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지금 제약사들은 항노화제를 끊임없이 테스트한다. 이 분야의 가장 최근 추세는 DNA를 개조하는 것이다. 그에 따라 노화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하버드 대학 심리학과 엘렌 랭어 교수는 우리 사회가 인간의 노화를 너무 오랫동안 무력화로 가는 일방통행로라고 믿었다며 그 통념의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목적으로 아주 특이한 실험을 했다. 어떻게 보면 랭어 교수는 나이를 되돌리는 테스트 지원자를 모집하기 위해 현관문 앞에 찾아온 그 여성에 해당된다. 그녀는 매우 흥미로운 실험을 통해 약 없이 노화의 조짐을 역전시키고 수명을 늘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다시 말해 몸을 완전히 건너뛰고 곧바로 마음으로 접근했다. 랭어 교수의 가장 유명한 실험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1981년 노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건강한 70대 남성 자원자 8명을 미국 뉴햄프셔주 옛 수도원으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그들은 완전히 과거로 돌아가 1959년 환경 그대로 생활했다. 옛 발라드 가수 페리 코모의 감미로운 노래를 듣고 그의 유행하던 스타일의 옷을 입었다. 또 흑백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카스트로가 쿠바를 장악한 소식과 니키타 후르쇼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의 적대적인 태도에 관한 기사로 채워진 신문을 읽었다. 1959년 개봉된 오토 프레민저 감독의 영화 살인의 해부를 관람하고 스포츠 이야기로는 당시의 인기 야구 선수 미키 멘틀과 권투 선수 플로이드 패터슨이 화제였다. 그들은 20년 더 젊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1959년에 사는 것처럼 행동하라는 주문을 받았다. 완전한 몰입을 요구받은 것이다. 이해의 편의를 위해 연구팀은 그들을 타임캡슐 그룹이라고 불렀다. 한편 그들의 대조군으로 선정된 다른 8명의 남성은 그와 달리 정상적으로 현실 속에서 생활하며 단지 과거에 대해 회상만 하라는 주문을 받았다.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가상 시간여행의 결과는 합리적인 의학 기준에서 몸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랭어 교수는 이전에 예일대학에서 양로원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연구에서 노화의 조짐, 특히 기억력 감퇴가 아주 간단한 긍정적인 노력으로 역전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거의 모든 사람이 기억력 감퇴를 되돌리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믿었으나 랭어 교수는 그 노인들에게 테스트 결과에 따라 작은 보상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수록 기억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하지만 타임캡슐 개념의 과거 완전 몰입 실험에서는 랭어 교수도 극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다. 악력, 기민성, 청력, 시력 등 노화의 여러 지표를 검사했다. 닷새가 지난 지 젊은 시절에 세계로 몰입한 그룹은 유연성과 기민성, 자세에서 실제로 개선된 결과를 보였다. 놀랍게도 시력을 포함해 나머지 8가지 측정치 중 7가지도 더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 아니라 독립적인 외부 심사단이 평가했을 때 그들의 모습도 이전보다 더 젊어 보였다. 단지 과거를 회상하기만 한 대조그룹에서도 신체적, 정신적 영역에서 개선이 있었지만 타임캡슐 그룹이 보인 결과보다는 못했다. 예를 들어 지능검사에서 타임캡슐 그룹의 63%가 이전보다 높은 점수를 얻었으나 대조군의 경우는 44%가 이전보다 더 나은 점수를 받았다. 랭어 교수는 실제로 일어난 현상이 중요하다며 관점을 바꾼 피험자들은 자신의 몸도 바꿀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랭어 교수는 직관으로 실험을 진행했다. 하지만 요즘 연구자들은 더 구체적이다. 예를 들어 새로운 경험을 하면 유전자 발현을 변화시키고 뇌를 훈련시켜 더 새로운 신경 경로를 계속 개발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관점을 바꾸는 것이 그런 경험의 대표적인 예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자. 랭어 교수가 그 실험을 한 지 거의 30년이 지난 뒤인 2010년 영국 국영방송 BBCI는 D형 원스라는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제작했다. 고령이 된 저명인사 5명이 1975년을 그대로 재현한 배경에서 함께 생활했다. 그러자 랭어 교수의 실험에서처럼 출연자들은 시청자의 눈앞에서 실제로 젊어진 모습을 보였다. 신발을 신기 위해 몸을 구부리는 것조차 힘들던 한 사람은 댄스 플로어에서 유연한 동작까지 해보였다. 전반적으로 모두 자세부터 표정까지 점차 더 젊어 보이기 시작했다. 노화의 역전은 치유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너무나 오랫동안 사람들은 회춘과 치유가 둘 다 전적으로 물리적인 과정을 통해 일어나는 변화이며 마음과는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신체적인 현상에 국한되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런 믿음을 처음으로 깨트린 학자 중 한 사람이 랭어 교수였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서 산다고 가정하는 것이 그토록 신속히 몸을 변화시키는 미스터리와 매력에 이끌려 자칫 핵심을 놓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여기서 핵심은 그런 변화가 단편적이 아니라 전체적이라는 사실이다. 대개 의사들은 사람의 몸을 장기 하나, 조직 하나, 세포 하나 등 따로따로 다루는 것을 훈련받는다. 따라서 과거로 돌아가서 산다고 가정하는 상황 연기를 통해 수많은 몸의 기능이 동시에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은 의학적인 근거가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랭어 교수의 연구 결과는 플라세보 효과를 초월한다. 플라세보 효과란 환자가 속임약을 먹으며 그 약이 효과가 좋은 진짜 약이라고 믿음으로써 개선이 이루어진다는 현상을 가리킨다.
그와 달리 랭어 교수의 타임캡슐 실험은 어떤 약속이나 기대도 제시하지 않았으며 속임약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을 수단으로 사용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그때까지 당연히 받아들여지던 모든 의학적인 가정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 랭어 교수는 그 이전의 실험 중 하나에서 한 양로원의 고령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그들의 방에 화초를 제공한다. 한 그룹에게는 화초를 잘 가꿀 것을 요청하면서 일상생활의 일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다른 그룹에게는 화초는 직원들이 가꿀 것이라고 말하며 기존에 정해진 일상생활 일정을 그대로 지키도록 했다. 그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뒤 연구팀은 두 그룹의 생존과 수를 비교했다. 그 결과 첫 번째 그룹에서 살아남은 고령자는 두 번째 그룹 생존자의 2배에 이르렀다. 이런 실험이 실시됐을 때 의학계에는 곧바로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해야 마땅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수십 년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노화와 질병을 치유하는 수단으로 약이 아닌 새로운 경험이 활용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요즘 양로원의 고령자들은 동물 매개치료의 일환으로 반려동물을 돌본다. 또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은 음악 치료를 받는다. 이 책을 나와 함께 쓴 탄지 박사는 동료들과 함께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음악 치료를 위한 모바일 앱 스파크 추억의 라디오를 제작했다. 보호자가 환자의 생년월일과 음악 취향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입력하면 환자가 13에서 25세였을 때 유행하던 노래를 들려주는 앱이다. 사람들은 주로 그 시절 자주 듣던 노래에 애착을 갖기 때문이다. 그 앱은 반응이 상당히 좋았다. 사용자들은 초기 단계의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이 덜 불안해하고 차분해졌다고 평가했다. 한 가족은 알츠하이머병 말기로 몇 개월 동안 말을 하지 않던 아버지가 어린 시절 즐겨 듣던 노래 5곡을 듣고 난 뒤 기적처럼 말을 잘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아버지가 갑자기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 빨간색 픽업 트럭을 몰며 첫사랑을 속삭이던 젊은 시절을 줄줄 회상했다는 이야기였다. 가족들은 당황스러워 얼굴을 붉히기만 했지만 아버지가 행복한 표정으로 활기 넘치게 다시 말을 한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다고 돌이켰다. 그와 비슷한 사례로 간호사 도움 없이는 제대로 걷지 못하던 파킨슨병 환자가 옛날에 즐기던 음악을 듣고는 갑자기 균형을 잡고 심지어 댄스 스텝까지 밟는 모습을 보여주는 유튜브 동영상도 있다. 이것이 바로 음악의 치유력이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즐거운 기억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가져다주는 치유 효과다. 이처럼 우리는 지금 건강과 치유의 황금기에 진입하고 있다. 이제 모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도구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이다. 일상적인 경험, 라이프 스타일, 선택, 의식 강화 기법 등이 그런 도구다. 이 개념은 사실 오래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8세기 인도 철학자이자 성현으로 모든 것이 하나라는 불이일 원론을 주장한 아디 샹카라는 우리가 늙고 죽는 것은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늙고 죽는 것을 보기 때문이라는 명언을 남겼다. 몸과 마음이 아니라 보디마인드다. 약 30년 전만 해도 의사들은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고 믿지 않았다. 마음은 심장이나 바이러스와 달리 눈에 보이지 않고 비물성적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내가 몸의 모든 세포와 어떻게 신호를 주고받는지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된 덕분에 이제는 마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신체적인 과정을 찾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그러면서 한때 우리 몸의 황제로서 최고의 지위를 누린 내가 이제 그 높은 자리를 잃었다. 마음은 뇌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에 퍼져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심장이나 간의 세포는 단언한 문장으로 사고하지는 않지만 복잡한 화학적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고받는다. 혈류는 중추신경계와 함께
정보 슈퍼 하이웨이 역할을 한다. 50조 개의 세포가 우리 몸의 생존과 건강, 번창이라는 하나의 통일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보를 주고받는데 사용하는 초고속 통신망이다.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심신상간 개념을 강조하기 위해 우리는 보디마인드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겠다. 충분한 생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몸과 마음을 붙여 부르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뇌의 기능에 필수적인 신경 전달 물질은 우리의 내장을 포함한 몸의 모든 곳에 존재한다는 것이 그 생물학적 근거다. 이런 사실이 약 30년 전에 밝혀지면서 의학계에 충격파를 던졌다. 물리적으로 뇌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면역체계가 몸 전체의 거대한 화학적 메시지 네트워크의 일부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연구자들은 면역체계를 떠다니는 뇌로 부르기 시작했다. 이제는 몸과 마음의 연결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은 분자 차원에서는 실제로 전부 연결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기분, 믿음, 기대, 두려움, 기억, 성향, 습관, 경험 등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화학적 증거는 모든 사람을 확신시킬 만큼 충분하다. 이 모든 점을 종합해 볼 때 의식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신체적인 과정 중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치유라는 사실이 확실해진다. 이것이 이 책의 핵심이다. 세포는 원래부터 고유한 화학적 의식의 형태를 사용한다. 외부의 위협을 끊임없이 감시한다. 이렇듯 면역 반응은 심장 박동이나 호흡처럼 자족적으로 이루어진다. 모든 의학도는 면역을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내재적인 반응이라고 배운다. 그러나 그 모델에는 큰 결함이 있다. 심호흡을 해보면 그 결함을 쉽게 알 수 있다. 호흡은 원래 자동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원한다면 언제든 자기 마음대로 통제가 가능하다. 그런 능력이 우리 몸의 거의 모든 것으로 확장된다. 예를 들어 공포 영화를 봄으로써 의도적으로 스트레스 반응을 유도할 수 있다. 또 운동을 하거나 식단을 바꿈으로써 대사를 조절할 수 있다. 즉,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식적인 선택이다. 바로 그런 점에서 치유의 자아가 필요하다. 몸은 생존 방법을 본능적으로 알지만 건강하게 번창하는 방법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가르쳐야 하기 때문이다.